안녕하세요, 닥터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어디 부러진 데가 없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아프거든요. 겉으로 이렇게 부러진 게 없더라도 척추 깊숙한 곳에는 이 척추들을 잡아주는 관절과 인대가 힘줄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세 구조물들의 미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미세 손상들을 방치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조그만 충격에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척추 불안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저희가 만성통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위 말하는 치료빨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이 내신경 체계가 오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통증도 굉장히 아프게 느낀다거나 약물 치료를 해도 그게 효과를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이제 오작동 시스템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불안정증이나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또 만성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통사고는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당일은 괜찮은데 이 통증이 뒤늦게 나타날까요? 교통사고에 나타나는 통증의 특징이 이러한데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딱 수축을 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 내가 운전을 하다 갑자기 누가 확 박았어요. 그러면 근육의 보호작용이 없이 순간적으로 충격이 몸으로 다 흡수가 되게 됩니다. 즉, 겉에 있는 구조물들 아니라 저 척추 깊숙이 있는 힘줄, 인대 이런 데들까지 진짜 충격이 전달되면서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일에는 근육이 이렇게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서 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긴장감이 풀리면서 보호작용이 없어지게 되면 조금 더 손상받은 구조물들에서 통증이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교통사고 후 한 2주까지는 통증이 생기는지 이렇게 조금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 저는 어디 직접 쾅 하고 부딪힌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프죠? 교통사고의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저희가 채찍 손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채찍을 말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저희가 휘플래시 인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박으면 이렇게 목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이제 채찍 같다고 해서 붙은 말인데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목이 앞으로 갔다 뒤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 목 이렇게 잡고 있는 구조물들의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척추를 뒤에서 이렇게 척추와 척추를 이어주는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후관절낭의 염자 상태, 즉 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척추와 척추를 연결해주는 테이프 역할을 하는 인대들, 그리고 힘줄들, 이런 데들의 미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사고는 경미한데 저는 왜 이렇게 목이 아프죠? 선생님 저 이거 사고 때문에 목 디스크가 생긴 거 아닌가요? 네, 물론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이 목의 경추 손상은 5번, 6번 사이에 잘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일자목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셨던 분들은 거기에 충격이 전해지면 더 큰 통증을 좀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한 그 자체 척추에 이제 불안정증이 워낙 있으셨던 분, 그리고 과유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더 큰 트라우마를 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통증은 꼭 자동차 사고의 파손 정도, 그 크기 정도와는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 척추 상태가 나빴다거나 아니면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 염증 소인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이 사고가 적더라도 경미하더라도 통증과 질환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질문, 선생님 부러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병원마다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는 거죠? 혹시나 동반되어 있는 손상을 놓칠까봐입니다. 꼭 부러진 게 아니더라도 이런 염자에는 척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이런 커브가 없어지면서 일자목 변형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일자 허리가 되는 길에 병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커브와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허리를 굽히고 펼 때 이런 안정성, 불안정성이 더 증가됐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게 더 많이 심해진다 그러면 MRI나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목 같은 경우는 앞쪽에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데 부종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가 좀 많이 부어있다 그러면 출혈이나 그 내부 목 구조물 안에 다른 사고가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응급질환이 될 수도 있고 혹 MRI나 다른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험사나 행정기관에서 이 객관적 검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지도 않았으면 저희가 사실 적어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다치고 나면 저는 언제쯤 좋아질까요? 증상이 보통 얼마나 가나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그 외국에서 연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목 통증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50%, 6개월에 30%.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안에 절반 이상은 다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12개월 정도 됐을 때가 24%, 24개월 정도 때가 18% 정도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났을 때 한 5명 중에 1명은 아직도 좀 불편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영구적으로 나는 비율은 5% 정도래요. 그러니까 정말 드물긴 한 거죠. 자, 초기에 치료를 잘 해야지 이렇게 영구적 통증으로 이어지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통증 양상들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건 일단 목 통증입니다. 아까 채찍송장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목이 보통 머리를 받치고 있는 무게가 6, 7k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볼링공 하나를 가지고 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지탱하고 있는 어깨 근육의 긴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척추를 싸고 있는 인대, 힘줄 이런 데도 손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한 경우는 견갑골 사이로 이렇게 저림이 내려간다거나 팔로 저림이 내려간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신경, 척추신경이나 뇌진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런 흔들리는 충격 때문에 목 사이를 지나가는 여러 가지 뇌신경, 척추신경들 이런 것들에도 손상이 입힐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얼굴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충격을 입거나 눌린다면 안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평형 감각 이런 데 관여하는 신경들이 다치게 되면 어지러움증이나 구토 이런 거를 유발하거나 이명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력소실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뇌신경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하게 이게 흔들리는 경우에 머리 내부에서 뇌진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도 이제 뇌신경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지럽고 이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청력과 시력의 감퇴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면 정신과적 증상들, 가민해진다거나 우울감이 생긴다거나 불면증과 같은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핸들을 이렇게 잡고 가다가 이렇게 꽉 힘을 주고 사고가 나게 되면 너무 이렇게 꽉 쥐고 있던 충격 때문에 손목이나 팔꿈치나 어깨에 힘줄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너무 세게 눌리게 되면 손목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손목터널 증후군이 생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 관절 같은 경우는 사고 때 직접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딱 버티느라고 무릎에 힘이 딱 가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분들은 기존의 무릎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경우들이 있겠지만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교통사고는 그런 기전으로 해서 통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턱관절과 치아에도 통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좀 교합이 안 맞으셨던 분들이나 안 좋으셨던 분들한테 특히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니면 사고 당시에 놀라서 꽉 깨물어서 이렇게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고 당시에 이상이 없더라도 계속 치아가 아프거나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거나 어떤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이제 벌렸다가 닫을 때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허리 통증, 목과 마찬가지로 허리 척추뼈도 사고 당시에 충격으로 이렇게 굽혀졌다가 펴지는 기전을 똑같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측면에서 받으면 이렇게 충격량이 옆으로 전달되기도 해서 옆쪽에 잡아주는 인대들이나 힘줄에 손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과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을 깊은 심부에서 좀 느끼기도 하고요. 다리가 저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기존에 퇴행성 디스크를 가지고 있었거나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그쪽 부위에 충격량이 전해지면서 다시 통증이 생기거나 질환이 악화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리 그리고 증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일단 빠른 진단과 치료 계획의 수립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이 내주시는 처방에 따라서 물리치료나 깊은 구조물의 미세한 이런 손상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후기는 어느 정도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라고 마음대로 끊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계획한 대로 좀 꼬박꼬박 잘 초반에는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바쁜데 이거 이제 좀 괜찮지 하면서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중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오기 전에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